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우선주가 시간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원전선 우선주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LS그룹주들도 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LS네트워크스가 현재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갖는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기술,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시간에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송홀딩스, KC그린홀딩스 같은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요. 대창도 2%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Y바이오로직스 5%대 하락이고요. 비츠로셀 그리고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들도 4%대의 약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특징주는 두 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원전선 우선주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서 가온전선도 맞아요. 상담 도와드렸었는데 뭔가 두 분의 의견 좀 받아봤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 어떨지 궁금해요. 전선주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는데 내일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그 여부는 일단은 시간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장 초반에는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연속성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는 엔비디아 실적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변압기 쪽보다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할인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전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전과 배전 쪽에 대한 사업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선 쪽은 산업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구리 관련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전 전력 쇼티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선주들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글로벌 피어 그룹주들과의 이런 관계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을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전선이나 변압기 같은 경우가 사실 AI 데이터 센터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산업적인 성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최대 거의 10년에서 15년 만에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또 있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설치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같이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와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전선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LS나 LS전선 쪽 그러니까 LS 전선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LS로 와야 되죠. 그런 쪽과 이구산업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선 쪽에서 후발로 좀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해저 케이블과 연관이 있는 종목 이것도 LS랑 이제 대한전선으로 좀 좁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네. AI 테마가 좀 무한 확장되면서 전선주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주까지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저희가 원전주도 탑픽 섹터로 꼽아드렸는데 이사님은 원전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원전주들도 시세를 좀 이어가줄 수 있을까요? 주가가 기대감을 안고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추가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 계획이죠. 11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이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1기인데 이에 대해서 이번 달 말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놓고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지금 영국, 체코에 대해서 원전 수주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고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뭐 오늘은 수소 쪽도 강했지만은 복합적으로 좀 부각이 받는 환경이다 보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 만큼 내일 시장에서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께는 LB 인베스트먼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 뭐 2주 전에 아랍에미리트와 LB 인베스트먼트가 합작 투자사를 설립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뭐 네.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시총이 워낙에 작아서 네. 투자자분들이 접근해도 될까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점상이 가고 나서부터 만약에 두 번째 쪽에서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다음 첫 번째 갭상승 했었던 초반 라인 부분까지 거의 깨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규모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또 투자 쪽으로서의 좀 1호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전 직전 고점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 포지션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조가 좋으면 아마 반도체 쪽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로 거의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슈가 있고 시간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의 힘을 받겠지만 만약에 이제 좀 주도주 쪽에서의 수급 기조가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차익이 빠르게 나오고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배팅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같은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최고점에서 사신 분들 아니시면 다 지금 수익권이실 거거든요. 시간의 급등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좀 안전적인 산업군들로 보시거나 현재 시장이 작년 11월부터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추세에 대한 흐름들과 또 익절과 이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가 좀 아무래도 전략 짜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금을 옮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외에서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한번 전략 만들어봤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400원에 20%입니다. 이거 네.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이거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어떤 네. 부분이 특히 궁금하실까요? 4만 원대에서 자꾸 추가 매수해갖고 이렇게 단가를 낮췄는데요. 네. 저기 얼마까지 기다리면 될까? 아니면 얼른 털고 나와야 될까? 좀 그것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고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러면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에너지 이야기 오늘 정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하나솔루션은 정말 소외가 됐어요. 네. 그래도 긍정 주셨거든요. 다른 신재생에너지 쪽 대비해서는 태양광이 좀 하위에 있습니다. 하위에 있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왜 긍정을 말씀드렸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확률이 높기에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선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한 0.5배에서 0.8배 정도 이 종목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의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1배 이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급에 대한 부분의 조절로 인해서는 박스권 상단 정도를 열어두고 그 가격은 5월 20일에 도달했던 가격 한 32,7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는 우선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AI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소비가 증대하는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AI 전력의 소비를 대입을 해보면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재고가 1년 반 정도 쌓여 있는데 이 주기를 반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재고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 대비해서는 좀 열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가격 같은 경우가 5월 20일의 고점인 32,700원 이 정도 가격대에 한 번 더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연락을 주시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농심. 농심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42만 3,500원. 최근에 좀 따라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비중은요? 10%.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지난주나 이번 주에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삼양식품, 농심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네. 그냥 좀 쭉 길게 가져가보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네. 긍정을 잘 안 듭니다. 네. 일단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부담 없이 들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흐름이 아니라 수출 기업들로의 인식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문화로 들어간 음식 같은 경우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거 빼서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 쪽도 그렇고 라면 쪽도 그렇고 굉장히 좀 흥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양식품이 상한가 가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오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농심이 이제 삼양식품에 밀려서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 리포트들 내용 보시더라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의 좀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또 한번 대장 역할을 한번 해줬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주가 50만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7, 8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역배열 흐름들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이 이제 정배열로 가는 첫 번째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로 바뀌면서 첫 번째 조정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0선 타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10%이시니까 만약에 40만 원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38만 5천 원 라인 이 밴드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부분 안에서 이제 1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충분히 비중 한 5% 정도까지 더 확대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과거의 흐름에서는 사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을 조금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15% 이상은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어도 이게 주도 산업군이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된 거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일부 기업들의 랠리가 나오면 수출 기업들이 강하더라도 일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도주가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좀 담지 않으시고 현재 부분에서 유지를 하시거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한 번 정도만 더 추가 매수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성창투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매수가가 2,600원, 비중은 15%입니다. 언제쯤 매수하신 건지. 근데 오늘 수익권이었다가 음봉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사님. 네. 이 종목 조금 변동성이 큰데 지금 이 매수가에서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약간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쉬운 면이 있고 보통 전거래일 같은 경우 상한가에 도달을 하고 나서 시가 기준으로 이 시세 같은 경우가 깨져서 밀리면은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 시세가 한 번 더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나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2,500원 이하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평 기준 또는 밴드 기준의 이 추세 같은 경우가 안 무너지고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가 근처 또는 단가 이상까지 한 번은 도달이 가능할 텐데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드리고, 다음에 종목을 접근할 때 우리가 최소한 2평에 대한 이격, 5일 이평을 이격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60일 이평을 이격으로 잡으시거나 해서 평균 이상으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프트업 IPO 때문에 주가 상승세 보이기도 했었는데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3699번님께서는 LG화학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65만 원대고 비중이 28%입니다. 계속 물타기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물타기한 금액이 65만 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가가 38만 원인데 본부장님 손절을 못 하셨어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비중도 꽤 있으신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 비중을 조절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대에 지금 평단이시면 비중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고, 지금 부분에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면 100% 이상의 수익을 해야 본전 라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격의 괴리가 높으실 때에는 원래 있던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좌에다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모아가다가 수익 나면 좀 정리하고 그 수익금을 본 계좌에 있어서 다시 정리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덩치가, 그리고 지금 사실 추가 매수 하셔도 비중을 많이 태우기가 어렵잖아요. 비중이 거의 30%이면은 사실상 이거는 물타기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전 같은 2차 전지 대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커질 때마다 우리가 배수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면 단기적인 급등으로 뭔가 플레이를 만들려면 적어도 투자 금액이 10배를 태워야 되는데, 그럼 전체 자산의 3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물타기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유동 현금들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조금씩 상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캐즘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6% 거의 7%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2차 전지 쪽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주행 쪽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기관이 상당히 LG화학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사고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외국인이 또 매도 상위 부분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대거 좀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공백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상담해주신 그 분에 대한 평단가로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다른 계좌에서 모아가시다가 급등 나오면 정리해서 이평선 자체가 지금 중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좀 바뀌면서 정비율 초입 부분이 나오거나 했을 때 원래 물을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기간에서는 또 다음부터는 좀 매수를 안 하시면서 현금을 꾹꾹 참으시고 일정한 타이밍이 왔을 때 하시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너무 마음이 아픈데 좀 도움이 꼭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7645님께서는 QRT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3,300원대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이거 홀딩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QRT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홀딩하면은 조금 반등이 나올까요? 우리가 IT 종목을 보실 때 아예 전공정단의 장비, 부품, 소재 이쪽을 보거나, 또는 HBM과 관련된 종목 이런 쪽을 보거나, 지금은 두 갈래로 이렇게 접근을 하실 텐데, QRT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3월에 43,5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전환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안되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여기에서 어떤 요소로 반등이 나올 수 있냐라는 고민이에요. 실적, 실적이 잘 나오거나 또는 새롭게 장비를 납품하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땐 꼭 매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또한 대응이 가격적으로 미리 선제적인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단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추후에 종목을 접근하실 때 우리가 중심이 되는 종목들, 전공정,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라든지 AP시스템 이런 쪽 같은 경우를 좀 감안을 하시고, HBM과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 테크잉 이런 종목들,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감안하셔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잘 안 잡히신다라고 하면 대형주군에서 연결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좀 용이해요. 이 종목이 HBM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추세를 대입해서 보거나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QRT는 지금 시세의 추세는 하락입니다. 명백히 하락인데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의 요소가 나타날 때, 그럴 때는 2만 원대 중반까지도 반등이 가능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금 조절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QRT 문자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네. 평균 단가가 4,816원, 그리고 네. 비중은 22% 정도 됩니다. 네. 그때 하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끌고 왔었고, 아. 제가 평단가가 이거보다 낮았는데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끌고 가다가 이제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요. 7,2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래서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저희가 예, 전략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지금 실은 지난달 22일 날 그 프랑스 법인 관련해서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하한가를 맞았는데 오늘이 근 한 달 정도 됐는데 주가가 영 시원치 않아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계속 오늘도 들고 또.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던져버려야 될지 한번 좀 지금 화장품하고 소비재 같은 게 좀 많이 주가가 좋은데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길래 네. 이게 저 혼자 판단하기 좀 힘들어서 한번 네. 좋은 정보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오늘도 또 5% 하락이 나와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네. 뭔가 시원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긴 하는데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막 명동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글로벌 텍스프리 기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비중 확대의 흐름들도 굉장히 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요번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대세적인 시세가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트리거 자체를 글로벌 텍스프리가 만든 게 맞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서 텍스 리펀을 하는 비중에서 가장 높은 게 미용 의료기기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H&B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지금 막 엄청나게 주가 올랐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VT라든지 뭐 본느 클리어 이런 종목군들 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선두를 만든 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맞고 대장주는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프랑스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하한가를 좀 만들어지게 됐고요. 물론 사업 비중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비중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현재 주가는 적정한 주가 수준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20일에 이벤트가 있었고 한 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금일 안으로도 뭔가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업데이팅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완벽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게 재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좀 반영이 다시 된다라고 한다면 또 가파르게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을 텐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유입객이 제주도 이제 관광객이 높아지는 것부터 사실 스토리가 시작이 됐는데 항상 그 리포트 안에는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에서 좀 한번 이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프랑스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최악으로 가더라도 현재 시점부터는 너무 과매도권에 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장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의 내용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변수 포인트들만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져가 보자.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저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글로벌 감사합니다. 텍스프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만 4,500원에 15%입니다.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3% 하락이 나왔어요. 네. 뭐 최대 주주 매각 이슈가 있긴 한데 두 분은 어떻게 효성중공업 바라보시는지 팻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이네요. 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긴 한데 오늘 조금 악재가 좀 나오면서 음봉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변압기 쪽 종목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땐 네. 건설 쪽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좀 평가절하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상승 같은 경우가 5월 20일의 상승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분할에 대한 이슈 부분이 가만히 되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2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는 우선은 분할에 대한 부분은 단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개연성은 아직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적인 부분에서 5월 20일 이 고가를 전거래일에 돌파를 못하면 이런 식의 차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조정을 안고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7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열어두고 매수 단가 이상으로 왔을 때 그때는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그런데 여타 변압기 업체 밸류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45만 원 이상 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감안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에브리보시고요. 에브리보시요. 35,500원에 10%요. 올 초에 그 조정 나오고 나서 좀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되셨어요. 그러면 네. 57,000원대까지 올라간 것도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네, 조금 수익 보고 다시 재진입했는데 네, 물렸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수익을 네. 보셨는데 이렇게 하한가 가고 계속 조정받아서 그러니까요. 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 에브리봇도 그렇고 좀 주가 차트를 보면 비슷하긴 한데 에브리봇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에브리봇은 현재 시점에서 좀 홀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이게 에브리봇이 굉장히 뭐 이제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로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게 좀 차익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좀 리포트를 보시게 된다면 협동 로봇에 대한 이런 성장 흐름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청소기 관련된 부분에 진출을 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들을 뺏어오겠다라는 흐름들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 삼성과 연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 사실 절대적인 실적으로 좀 지표로 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자체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로봇주들의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대기업들과의 이런 연관성, 신제품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거래량 동반한 급등 이후에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주가의 좀 차트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 특히나 이 28,400원 라인부터 3만 원 요 라인대가 좀 슈퍼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슈퍼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 동반한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주봉과 월봉상으로도 20주선 타고 그다음에 5월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4,000원, 24,200원까지 깨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좀 횡보했었던 라인 2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중 조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게 빠졌을 때 사실 의사결정을 하시면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방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추이를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전 오시면 절대적으로 절반 이상은 꼭 현금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조금 이 종목에서 정말 스터디를 오래 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에서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 아싸리 그 변압기 전선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성장이 명확하게 나오는 쪽으로의 흐름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뒷번호 7770번님께서 갤럭시 SM 가지고 계세요. 2,420원에 60%. 올해 초에 샀는데 오늘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팔았네요. 괜찮을까요? 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딱 왔는데 네.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가지고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갤럭시 SM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STO 같은 경우가 그 올해 작년 말 올해 이렇게 좀 부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쉬어가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기타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좀 나는 면이 있었고 단가를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한 번은 욕심을 또 내볼 것 같아요. 오늘 거래 발생을 했고 거래와 관련해서 좀 가격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한 2,200원대 이 정도 지지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가격대 비슷하게 또는 한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가 발생했을 때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SM 답답하셨을 텐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상담 도와드릴게요. 달콤한 커피님이신데 한국 가구라는 종목을 갖고 계세요. 네, 매수가가 4,890원이고 비중이 40%입니다. 이렇게 소외된 종목이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최근에 또 코코아 가격이 오르면서 네네. 좀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에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애초에 해당 종목이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가구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네. 이번에도 거래량 동반한 이슈는 명확합니다. 코코아 가격에 대한 급등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해서 테마성 있게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코코아 가격이 선물 가격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눌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테마주로 접근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전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 코코아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 이슈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그 이슈가 소멸이 된다면 당연히 의사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래량이 없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코아 쪽에서의 뭔가 이 지금 기후 변화도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곡물 뭐 메가라든지 이런 쪽이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오히려 비철금속에 대한 이런 생산량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구리 같은 경우도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선물 가격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기후까지도 조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에 너무 비중이 높으세요. 테마주는 사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하시면 손절 라인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시면은 계좌가 100번 하셔도
결국에는 안 좋아지실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픈 마음이겠지만 저는 코코아에 대한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의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 제가 혼나는 것 같네요. 테마주에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세요. 평단가가 48,700원에 비중 50%세요. 2년 반 보유 중이시고 이게 물타기한 평단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이 좀 많이 연락 주시는 것 같은데 펄어비스 지금 50% 비중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것도 지금 비중을 확대하신 건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보다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작에 대한 스케줄, 여기에 대해 반응하는 특성이 있고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예상보다 더 높을 때 주가 상승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그 관련된 시리즈 같은 경우가 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겠고요. 지금 4만 원 이 정도까지도 저는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는 한데 아예 여기에서 배제를 안 하는 이유는 신작, 거기 더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관련은 없지만은 시장 유동성 같은 경우가 지금은 성장주에게도 유리한 환경이기에 저는 뭐 추가로 보유를 하고 가는 걸로 열어두고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뭐 결과에 대한 변수 그게 나타나면 또 한번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도와드려봤습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럭키 배우님께서는 웅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1,700원이에요. 그러면은 좀 오래 되신 것 같은데 비중도 꽤 크십니다. 30%라고 하는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어제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또 왜 웅진 왜 상한가 같지?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상담 도와드렸잖아요. 네, 하창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상한가 간 이후로 오늘 3%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우일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거래량 동반하고 하루 이틀 정도의 연속성이 있었을 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빠르게 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거래일 정도에는 의사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중도 좀 크시고 주가가 본전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평단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급등이 이거 나왔을 때 워낙 세게 나오고 과거의 흐름에서도 1,700원 이상 지금 평단 같은 경우가 1,700원이신데 그 이상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좀 매수 매도를 하실 때 이전에 살려줬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살려준다라는 그런 뭐 법칙은 없고요. 또 과거에 이렇게 살아났었던 경험 때문에 손절을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거는 또 결과적으로 계좌가 박살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거래라 어쨌든 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 또 이런 급등주잖아요. 급등주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5% 이상 빠지면 저는 절대적인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거래일에 좀 의사결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게 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요번에 잘 되더라도 그 다음번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럭키 배우님께서 또 웅진 고민되신다 하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 매니저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포트 안에 현대차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